통 큰 며느리 장윤정. 자, 시부모와의 칠순 잔치, 뭐 칠순 파티라고 해야 되겠죠? 가족 행사를 가졌는데요. 5성급 호텔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도경환 장가 잘 갔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장윤정 씨가 사실 뭐 친남동생 나아가서는 친어머니와 육흥복 씨와의 이 논란 때문에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장윤정 씨 예전에 이 노래 가창력과 관련돼서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절대 장윤정 씨를 개인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지금 사태는 엄밀히 따지면 장윤정 씨의 잘못이 아니라 친모인 육흥복 씨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친족 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친딸이 그렇게 수십억 이상의 돈을 어머니가 가져갔음에도 뭐 결국 절연하게 된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연예인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몰상식했다면 시부모 잘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만 벌고 그냥 내가 내다 하고 잘 살면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시부모에게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칠순잔치를 위해 간 가족 행사, 잔치도 아니에요. 그냥 저녁 식사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신라 호텔에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칠순을 맞이해 축하 자리를 가진 거죠. 당연히 누리꾼들은요, 굉장히 비싼 곳 아니냐? 야, 며느리 멋지다. 며느리가 큰일 했다. 화목해 보인다. 이러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장윤정 씨가 돈이 엄청 많아요. 120억 현금으로 고급 빌라를 최근에 구매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장윤정 씨가 또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안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도경환 씨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고 시부모에게도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며느리로서 훌륭하다라는 거죠. 며느리 역할 잘하는 사람이 딸 역할을 못한다라는 건 상식 이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장윤정 씨는 출산 후 일이 안 들어올 때 TV를 안 봤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이 모친인 육흥복 씨로 인해 날아간 돈이요, 최소 수십억에서 100억 단위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장윤정 씨가 쉽게 번 게 아니에요. 보면 출산 이후에 일이 안 들어올 땐 TV를 안 봤다. 완벽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 혹독하게 자기 관리를 했었다. 하영이 때 이야기고 연우를 낳고는 맨날 노래를 연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안무 연습을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시 때 하영이 젖 먹이고 있을 때 TV에서 제2의 장윤정을 찾습니다라는 자막을 보고 조리원에서 깜짝 놀랐다. 소속사 대표님에게 연락해 봤더니 그 프로그램에 심사를 해야 한다고 출연해야 된다고 하더라. 후배들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정말 살을 많이 뺐다. 첫째 연우를 낳았을 때도 역시 쉬지 않았다. 사람들이 쉬는가 보다 했는지 일은 기다리는데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부하가 치밀어 TV를 안 봤다. 내가 진행하던 방송도 쉬는 동안 없어져서 돌아갈 자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혹시 몰라 맨날 집에서 행사용 MR을 틀어놓고 노래 연습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안무 연습도 했다. 물론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애를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차지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써서 벌어들였던 돈을 아무리 엄마하고 남동생이라 할지라도 허망하게 날렸다라는 거죠.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장윤정 씨의 친모는 화투를 치다가 10억을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 봤습니다. 그러니 돈도 골랐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장윤정 씨가 출산 이후에 복귀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았던 노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장윤정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은 날로부터 딱 100일을 쉬고 공연을 잡았다. 내가 콘서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많은 분들이 돈독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돈독이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공연을 할 때 동원되는 인원이 수백 명이라고 해요. 임신 8개월 차까지 일하고 2달 쉬고 출산 이후에 3달을 쉬면
총 5달을 쉬었는데 자신이 5개월을 쉬는 동안 자신의 공연을 할 때 동원되는 그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실업자가 됐다라는 거죠. 쉬고 싶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3달 만에 몸 상태가 호전이 되었고 공연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죠. 어떤 분들은 뭔 소리야, 너가 안 해도 그 사람들 다른 데서 일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대형 가수들은 있잖아요. 대형 가수들만을 위해 움직이는 스태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력이 동원이 됩니다. 이건 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공연을 하는 스태프들이 5개월 동안 일을 쉬어버리면 대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윤정 씨는 솔직히 쉬어도 됐을 거예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장윤정이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 뭐 장윤정 씨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장윤정이라는 가수, 인간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그 돈을 쉽게 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날려버린 어머니인 육흥복 씨가 딸을 보고 폐륜녀라고 표현을 했고 사위와 시댁까지 공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됐습니다. 이 기자 시절 인터뷰를 했다라는 유튜버는요, 모친을 직접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며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여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꼭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폐륜녀라고 공개적으로 편지를 적었던 당시 딸과 사위, 시댁까지 공격을 했다며 당시 장윤정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 육흥복 씨가 당시 인터뷰 때 장윤정이 돈을 마대에 담아올 정도로 많이 벌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로는 회사와 5대5 계약이라 그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0억을 벌었어도 50억은 회사가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남은 돈도 어머니와 남동생이 상당수 탕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엄마인데 왜 손절했냐라는 시선이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본다면 장윤정 씨가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죠. 돈 문제가 가족 갈등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최근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아 수사가 중지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당시에 작성했었던 육흥복 씨가 딸에 대한 이 2번째 편지 전문을 보면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무려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모르시거나 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때 뭐라고 했느냐?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폐륜녀다, 살고 싶지 않다 라는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때 전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장윤정 애미 육흥복입니다. 우리 윤정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윤정이에게 연말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 윤정이가 디너쇼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윤정이의 행사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고 저의 불찰이며 제 잘못입니다. 윤정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연말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효녀 장윤정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당시 때 11월 5일 날 뭐라고 했느냐? 제가 세계적인 가수 장윤정을 위하는 글을 보낸 이후 장윤정 소속사 측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흥복 씨가 언론을 통해 입을 연 것을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 고맙고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오가야 할 이야기다. 자제해달라라고 했는데 지난 3년간 저는 윤정이와 연락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단 한 번도 저를 만나기는커녕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집에 찾아갔지만 경호원이 육두문자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쫓겨나기도 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동생에게는 급여 압류까지 진행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자신의 아들놈과 친손자를 위해 10월 18일 천도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조상님께 두 손자를 알리고 무병장수하고 일치월장하라는 의식을 행한 것이다. 하지만 딸이 전화했냐
라고 물어왔다. 공식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장윤정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 아들놈 회사 대표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3억 원을 갚거나 지급 예정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 아들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녀가 개인적으로 오가야 할 이야기인데 내용 증명을 보냈다. 제 아들놈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는 변호사님이 보통 사람들은 급여 압류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직장에 통보가 가고 망신을 당하고 업계의 소문이나 실업자가 되기 때문인데 채권 추심 업체도 가급적 급여 채권은 압류하길 망설인다고 하는데 독한 제 딸은 아들놈 급여를 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 회사 대표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겁니다.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본래 윤정이는 심성이 착한 아이입니다. 정말 착한데 방송에서 엄마를 이해한다라는 발언, 남의 아이를 위해 1억을 기부, 이것도 아마 진심일 겁니다. 저는 윤정이가 찾아오는 것은 생각도 안 했고 그저 마지막으로 외손자 연우를 안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2013년 12월 달 엄청난 전문이 옵니다. 천하의 패륜녀 장윤정은 보거라. 벌써 세월이 1년이 흘러가는데 넌 변한 게 없구나. 얼마 전 생생정보통에 나와 호박찌개를 이야기하더구나. 어릴 적 먹어보았던 것이라며 너가 사람이냐? 1년 전까지 내가 널 끓여 먹었던 거 아니 너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거 끓일 수 있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며 그리도 만나게 먹던 모습. 그 어릴 땐 누가 끓여주던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시집이란 곳으로 숨어버렸던 날 결국 그리 행동을 해선 안 되지 않았느냐. 그리 없던 시절에도 나는 너희 두 남매 예쁘고 잘 커진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 이 나쁜 인간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가기 전 너의 집을 가 너가 키우던 용역 청년이 날 보고 욕을 하더라. 걱정 마. 기가 막혀서 이젠 나도 널 안 보겠다. 끝까지 가보려면 가보자. 어느 신문사 사람도 알 거다. 거기서만 신문기사만 하면 우르르 몰려와 도박에 미친 사람 애미가 딸 등골에 빨대를 꼽았다 등등등 난리가 난다. 누가 미친 것이더냐. 넌 윤정님이고 나는 이렇게 막장 드라마냐. 불리하다면 왜 방송에 나와서 난리를 치느냐. 이 나쁜 인간아 세상을 그리 살지 마라. 힐링 캠프에 나와 너는 차도 없다며 네 차 새로 빼서 첫날 사고 난 것을 본 주민이 있어. 어떻게 할 거니? 아파트 주민에게 인사라도 한번 했니? 내가 널 잘못 키웠다. 잘못을 인정하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 터인데 네 아비가 포커를 했다고 하더라. 난 지금도 오산으로 가서 위로 받아오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새 치열을 함부로 놀리는 건지 모르겠다. 정말 능력도 없는 네 아비랑 살며 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가족사 이야기를 난 창피해서 어디 누구에게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왔다. 근데 재산 탕진, 외도, 그리고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무던히도 주고받은 카톡 내용들. 병원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며? 이 나쁜 인간아. 법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전철을 타면 어디를 가도 내 가슴을 어루만지며 딸을 용서하지 말라며 우는 사람과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떻게 그런 딸을 키우냐고. 부천 콘서트에 내가 가도록 하겠다. 너 공연하는 거 보러 가겠다란 말이다. 끌어내봐라. 세상에 널 등 돌릴 때까지 나 또한 이젠 안 참는다. 사악한 너희 알량한 무리들이 무릎 꿇을 때까지 같이 하고 함께하자. 네가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잘못 키웠는지 시간이 말을 하겠지. 네가 무슨 소녀 가장도 아니었고 네 아비가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겠냐. 그게 사실이라면 네 아비가 아프더냐, 반신불구더냐, 병든 아비를 모시고 살고 있더냐, 효녀 이미지 몰고 가려고 무던히도 용쓰는 걸 보니 안타깝고 기가 막히다. 카톡 내용을 세상에 돌릴 거다. 그리고 국세청 앞에서 시위도 할 거다. 힘이 모자라면 검찰청도 가서 죄를 가려달라고 할 거다. 못된 장윤정. 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너 편인 것 같아도 다 널 욕하고 독사 같다고 하더라. 너를 지나간 사람들께 더 잘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입을 열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 병원에 넣고 네가 얻어지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너도 꼭 네 새끼 낳아 살아보거라. 더도 말고 너랑 똑같은 딸을 낳아 널 정신병원과 중국 사람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꼭 듣길 바란다. 널 세상에 빠뜨린 육흥목이라는 전문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제 와서 딸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친모의 사기 논란에 심경 고백을 밝혔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도경환 씨가 최근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 여행을 간다. 사촌동생 가족이 폴란드에 거주 중이라 겸사겸사 갔다. 그중 오스트리아 여행을 담아봤다. 마음에 담아오기 바빴던 풍경들, 저희 모습과 대화는 최대한 덜어내고 같이 느껴주시길 바라며 만들어봤다. 장윤정 씨 역시 자연을 만끽하며 자연이 너무 좋다. 공기도 너무 좋다. 도경환 씨가 여기 살려면 살겠냐? 라고 하자 장윤정 씨는 나는 무조건 좋다. 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해외에 나가서 살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도경환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영상 말미에 남긴 말이 가볍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희 가족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여행이 기억에 남고 소중합니다. 여행의 기억은 별명 같은 것이 남는데 이번 여행은 정말 갈증이 깊었던 저희 가족에게 우물가도 같았던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저희 가족은 넘치는 행복과 웃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유 모를 불안함 때문에 집 전체가 어두워지는 순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뿐이겠냐? 아마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모두 비슷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심경으로 장윤정 씨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또 남편인 도경환 씨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공감을 하실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와중에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장윤정 씨의 친모 육흥복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었고 네티즌들이 분노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장윤정 씨가 SBS에 등장을 해서 힐링 캠프 때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낳고 내가 너무 괴로웠고 너무 외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육흥복 씨가 이 당시 때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내가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 한다 라는 비판을 받으며 돈과 자식에 대한 욕심은 다 부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딸이 나에게 모든 연락과 연을 끊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 육흥복 씨가 도경환 씨 그러니까 사위에게도 잘 부탁한다. 또 우리 연우가 내 딸의 자식이지만 너무 안아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도 네티즌들이 뭐라고 했냐 한번 댓글을 보십시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진짜 뻔뻔하시다. 아이까지 다치게 하지 마라.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장윤정이 연우 임신했을 때 천하의 못된 여자라고 그런 제목의 욕설 편지를 보낸 게 누구였냐? 진짜 어이가 없다. 딸이 임신했을 때는 온갖 언론 플레이를 다해서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연우를 안아보고 싶다니. 장윤정의 마음에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남겨질까? 당연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윤정 씨의 엄마인 육흥복 씨가 매체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여론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속사 측 역시 이런 이야기들은 모녀 개인적으로 오가야 할 이야기인데 장윤정과의 대화나 상의도 없이 먼저 언론사에 해당 글을 보내고 기사화한 것이 매우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윤정 소속사의 입장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또 인터뷰를 진행한 장윤정 씨의 엄마. 정말 딸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냐? 장윤정 엄마, 딸 결혼식 사진을 보며 오열. 세상에 이런 결혼식이 있나?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런 일은 없는 거야 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자기를 빼놓고 딸이 결혼식을 할 수 있냐. 사진을 보며 내가 결혼할 때 올림머리를 하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라며 눈물을 멈추지 못한 거죠. 장윤정 씨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여 형부가 그러니까 장윤정 씨의 아버지죠. 윤정이를 보살피며 키웠고 엄마 노릇을 다 했다.
나는 윤정이가 결혼을 못할 줄 알았다. 결혼하면 돈줄이 끊기는데 결혼을 시키겠느냐? 저렇게 오열하는 유흥복 씨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엄마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봤을 땐 결혼을 안 시키려 했다라는 겁니다. 돈줄이 끊기니까. 글쎄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정작 장윤정 씨가 결혼할 땐 오열했었던 유흥복 씨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때 장윤정 씨 이모가 돈이 만져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화투를 치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당시에 꺼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윤정 씨의 친모인 유흥복 씨가 장윤정 씨의 돈으로 건강하고 건전하게 사업 투자를 했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윤정 씨가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놓고 보면 화투를 치고 호의호식했던 삶을 보내느라 자신의 딸이 엄청나게 행사를 돌고, 제가 알기로 하루에도 몇 개씩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행사를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윤정 씨가. 그 돈을 다 사라지게 만든 주범이라는 거죠.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유흥복 씨가 최근에 6월달 이후로 모든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언론의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화제가 된 바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로부터 지금 한 2주 가까이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 유흥복 씨에 대한, 장윤정 씨의 친모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2주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왜 갑자기 유흥복 씨에 대한, 장윤정 씨 친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끊겨버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거기에는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파악했다라고 한다면 기사에서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언론사에서 모를 리 없어요. 분명히 공개를 했겠죠. 하지만 장윤정 씨 예전 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암투병과 관련된 조작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당시 2023년도에 가난 말기로 가석방이 됐다. 장윤정 엄마 유흥복 근황에 쏠린 시선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장윤정 씨가 사실 굉장히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데 유흥복 씨와의 갈등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흥복 씨는 2014년도에도 세월아 흘러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보다 벌써 12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 보면 유흥복 씨가 이미 18년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가난 말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당시 장윤정 씨의 남동생이 집을 팔아 엄마 빚 4억 원 중 2억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장윤정 씨의 남동생도 왜 어머니와 손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장윤정 씨의 엄마는 지난 2014년도 소송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사하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윤정 소속사에게 오히려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고 2015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 장윤정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메일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까지 생성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장윤정 엄마 천륜을 저버리고 결국 천벌받은 충격 상황. 청송교도소에 들어간 장윤정 친엄마 유흥복 큰일 났네요. 장윤정 남동생 장경영 엄마 심장이 멈춘 이후 폭로. 장윤정이 암으로 별세한 엄마 장례식을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까지 쏟아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어떻습니까? 최근 장윤정 씨 엄마 유흥복 씨가 실제로 양화대교에서 내가 진짜 한번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 한강 다리 위에서 막 이런 행동 해버리겠다. 라는 말을 직접 내뱉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수십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달하는 돈을,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남동생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으며 좀 도연우 일치월장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채로
진짜 천도제를 지냈었던 이 사진까지 공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이 이 장윤정